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익률 변동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38%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부터 현대백화점까지 모두 보유고요. 특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 LG전자, 현대백화점이 소폭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위 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누적 수익이 많이 빠져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목 수익 보시면 슈맥스,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모나미가 지금 매도 처리가 손절가 이탈로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보유 관점인 가운데 안트로젠만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29. 지금 종목별 수익도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부진합니다. 하지만 보유 관점은 모두 유효하고요. 다음 팀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66%대.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에 두 종목만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온과 아프리카TV 이 두 종목의 수익은 20%가 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스타 팀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신규로 어제 진입한 휴마시스와 대한금속, 특히나 대한금속은 오늘 급등 나왔다가 지금 윗골이 되고 쭉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수익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 수익률 살펴보면 5위부터 1위까지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그리고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1위부터 5위까지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공개해드립니다. 자, 10종목인데요. 필라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덴티움, KG 이니시스, SKC, ING생명, 현대홈쇼핑, 동성화인텍, 금호석유까지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 슈퍼듀오 매치 진행이 되는데요.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대결 시간입니다. 룰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게 됩니다. 하루에 2분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2분이 한 팀,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들을 1인당 5종목씩 한 팀에서 10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바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단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언제든 가능해서 실제 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1%가 넘는 상승, 전 시간대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2372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32포인트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46부터 현재 포인트 237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2시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지수가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266억 원 기관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1192억 원 매수해 줍니다. 개인은 1619억 원 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큽니다. 2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전 시간대보다 코스닥도 상승 흐름 더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틀간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폭이 그래도 제법 나와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여기도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564억 원, 외국인 1531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112억 원, 코스닥에서 무려 2112억 원을 개인이 팔고 있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07원, 전 시간대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화가 오랜만에 강세를 소폭이지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점검해 봤고요. 전략들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떤지 점검 부탁드리고요. 오후장 이야기까지 함께 남은 시간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대체로 무난한 모습이고요. 오후 들어서 더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며칠간 크게 하락했었던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단기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흐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향후에 추세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월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확실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역시 단기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시장이 꾸준히 버티고 반등세가 나왔던 것은 북한과 관련한 영향이 컸는데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향후의 흐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회담 이후에 시장은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지금의 모습은 한국 시장의 고요한 흐름을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이 특별히 왜곡되거나 단기 급락세가 아니고요. 추세적인 흐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는데 지금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의 흐름 역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을 단기 흐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물에서는 역시 무리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을 이용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종목 흐름도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급등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인데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인데요. 최근 흐름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나 상승이나 코스피에 비해 더 급등하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단기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자칫 엇박자를 타면 단기에 손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 대한 접근은 지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역시 저점 매수에 최대한 주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충 따라잡는 매매가 아닌 철저한 저점 매수나
눌림목 매수를 추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꼽자면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증선일을 앞두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 흐름은 단기 반등 정도로 보면은 무난한 상황이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악재를 안고 가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이 전망꾼이라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향후 흐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관망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북 테마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종목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뉴스로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일과에서 나오는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남은 오후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단기 낙폭이 컸고 중간에 반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더 특별히 크게 조정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종목의 흐름도 괜찮은 상태로 마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남은 오후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그래도 뭐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특별한 업종을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운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 중에서 단기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대북 관련주나 꾸준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수소차 테마 정도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크고 그리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고른다면 단기는 충분하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매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수월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가기는 이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매수에 대한 생각만 하고 관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매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은 수시로 전략을 바꾸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비중을 항상 똑같은 비중 거의 100%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단기 반등 정도 짧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위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단기 반등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종목 매매에 있어서는 역시 단기적인 접근이 좋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북 테마주나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낙폭이 크고 충분한 눌림목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단기로 접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섣부른 매매보다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바라보는 게 옳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의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슈퍼듀오 매치 김형철, 이성배 스타입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자면 세 종목이 매도 처리가 이미 되어 있고요. 두 종목은 보유 관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한 종목씩 바로 저희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하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형철 스타님 오늘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유 종목 AS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종목씩 가볼까요? 네, 일단은 전화 연결로 진행을 참여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두 종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와 비즈니스도입니다. 사실 시장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종목별로 이제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프리카 TV와 비즈니스도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뭐 비즈니스홈 먼저 보면은 지난 거래일날 신고가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빌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종목이라 시장에 관심은 좀 덜 하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충분히 뭐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아프리카 TV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 나올 때 조정이 나온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긴 했었지만 그 부분을 오늘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앞전부터 좀 강하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TV와 견줄만한 것이 이제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일부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브의 시간 점유율 자체가 네이버를 뛰어넘으면서 이 새로운 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뭐 유튜브에 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프리카 TV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컸고,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그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에서도 중계권이나 이슈들 이거 따내지 못했었는데 이미 아프리카 TV는 그 전에 중계권을 가져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 다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성배 스타께서도 세 종목 지금 매도 처리가 됐는데 한 종목씩 들어봐야 되겠죠? 네. 리뷰 처리 이제 삼성 SDS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지난 15일 날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재벌 총수의 비주력 계열사의 이 지분 매각 요구에 당일 이제 하루 만에 14%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손절가 이탈로 인한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이제 뭐 소액 주주들의 이제 반발에 뭐 비상장 계열사였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해명하면서 이제 뭐 낙폭을 만회하는 이런 모습도 이후에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손절가 이탈로 인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뭐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담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매도 처리로 완료를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한전기술이었습니다. 동사 역시 뭐 최근에 악재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죠.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는 사실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운영 허가를 받았었지만은 이 조기 폐쇄를 이행하고 또 경북 영덕과 이 강원도의 삼척에 이 짓기로 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이제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이 하락세를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말에 발표됐던 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또 제8차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도 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화되면서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역시 손절가 이탈로 인한 매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고요. 최근에 뭐 미 금리 인상 우려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도 있고 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동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분기 감익도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불황 여파로 이 갤럭시 S9에 대한 이 판매량이 예상과 달리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와 또 이 고가 폰에서의 이 차별화 포인트가 좀 부재였던 이런 모습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 가격의 하락폭 증가로 인해 주가 약세를 좀 더 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까지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로 또 추천해서 채워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은 필라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덴티움, KG 이니시스, SKC, ING생명, 현대홈쇼핑, 동성 화인텍, 금호석유까지 총 10종목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철 스타의 신규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필라코리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코리아는 뭐 지속적으로 매주 이제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은 되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글로벌 필라코리아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필라라고 하면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젊은 층에서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이제 그 브랜드로 조금 뭐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언제적 휠라냐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실 투자자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에서보다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쪽, 중국 쪽 글로벌 사업이 호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부족할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가 좀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막상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니까 국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류주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의류주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뭐 오늘장에서도 F&F가 장중에 한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F&F 같은 경우에도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그리고 MLB라는 브랜드를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브랜드 자체를 국내에서 새롭게 재편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널리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F&F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F&F의 디스커버리라는 그 패딩이 예전에 이제 영업무역 그 쪽에서 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면서 노스페이스에 대한 브랜드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은 노스페이스의 브랜드보다 F&F 디스커버리를 많이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와 똑같은 성장 스토리가 휠라코리아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휠라코리아는 해외에서 이제 가져왔었던 그 아쿠시네트, 그러니까 이 골프웨어 쪽이 상당히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시네트 쪽의 신제품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 그 프리미엄 스포츠 시장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논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추가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거래 활성화된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전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진 않았는데, 근 또다시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도 이제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컨텐츠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국내에서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 사업자라고 하면은 TVN 쪽,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뭐 TVN 쪽 채널을 돌리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티저 광고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스터 선샤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흥숙 작가의 차기작, 그러니까 도깨비 이후에 차기작이고, 거기에 이제 충무로에 떠오르는 뭐 신예라고 할 수 있는 여주인공 김태리 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연기력으로는 뭐 논란이 없는 이병헌 씨가 주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미생이나 시그널 그 이전에 이제 뭐 도깨비를 같이 찍었었던 그 PD가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수급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라인업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미스터 선샤인 이후에는 현빈 주연의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이 부분들도 이제 라인업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형 드라마 2개가 상당히 탄탄하게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쪽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포트폴리오에 뭐 편입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원, 손절가는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이 메디톡스인데,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 보톡스의 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다음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 기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상당히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20%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들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모멘텀은 내수 시장을 탈피를 해서 해외 쪽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좀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들인데 역시나 모멘텀은 중국 쪽으로 잡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수출이 2016년도에 YOY로 290%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YOY로 250% 증가가 됐고 올해 역시 그 이상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메리톡스의 기대감은 내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2분기에 중국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뉴로노스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메리톡스다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5만원, 손절가는 71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덴티움은 시장 1위 사업자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이제 종목명에서도 나오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와 덴티움의 주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가 시장 1위가 아님에도 이렇게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의 PER이 대부분 한 25배, 27배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덴티움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2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실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덴티움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마진 두 마리 이제 토끼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중국입니다. 저도 이제 메리톡스 말씀드렸지만 국내 6천만 인구에다가 파는 것이랑 중국 쪽에 진출을 해서 13억, 16억 인구의 판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덴티움 자체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중국 쪽에 들어갔을 때 연평균 9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저하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랠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8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KG 이니시스인데요.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페이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서울페이가 서울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활동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 KG 이니시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페이 이슈는 전혀 KG 이니시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쪽에서 이 페이를 가지고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체리피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코로 결제를 했을 때 3,000원 추가 쿠폰을 주면은 내가 다른 페이를 쓰고 있더라도 그쪽으로 결제를 해서 3,000원 추가 쿠폰을 받고 또는 이제 다른 페이 쪽에서 실질적으로 쿠폰이나 아니면은 수수료 절감 이벤트들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페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페이가 당장 만약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무엇이 될까? 결국에는 다른 사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쿠폰이나 아니면은 이벤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 사업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에는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전혀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지 않은 그런 논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정부가 소득 균형 또는 이제 그 1위 사업자에 대한
좀 제재를 가하면서 균형 성장을 맞추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이 페이 쪽을 키울 만한 이슈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KG 인식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꾸준한 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G 인식스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었던 그 구간에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인지시스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번을 지금 휴일 관계로 선거나 현충일 관계로 쉬었는데 그 전에 이제 원리 기억을 더듬어 휠라코리아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인데 가격이 어땠나요? 일단은 그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이제 그 한 종목씩 이제 피킹을 할 때 그때도 이제 휠라코리아를 말씀을 드렸고 그 앞전에도 이제 휠라코리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흔히 말하는 단기 매매, 단타 매매나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휠라코리아는 사실 뭐 지금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종목에서도 단기 종목으로 단연 탑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앞전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종목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률은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2주 전 매수를 했었던 가격 대비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규로 뭐 단기 종목을 다시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 5종목 중에서는 휠라코리아가 단연 탑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휠라코리아 뭐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의료업종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NF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데 휠라코리아 사실 그 골프 인구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쪽 글로벌리하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브랜드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단기 종목으로 휠라코리아를 드렸고 좋은 뭐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도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단기 종목은 휠라코리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단기로 휠라코리아를 접근해보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베스타의 종목을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베스타는 어떤 종목을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이제 SKC라는 종목이 있고요. 현재 지금 11%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소개를 이제 사실 어제자에 준비하면서 오늘 바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SK그룹 계열의 이제 석유화학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의 이 첫 번째의 이 키워드는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실적에 대한 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7,200억 원이고요. 또 영업이익이 545억 원으로 이 전분기 대비 굉장히 좀 큰 폭의 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제 1분기 화학 부분에서 이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에서는 이 필름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화학 부분에서의 이 촉매 교체 비용도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고 이 수급 타이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PG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시장에서 이 화장품과 뭐 식품 등 이런 고부가 시장 확장으로 인해서 이 당분간 구조적인 이 고마진도 계속해서 실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필름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주 원재료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필름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이런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흑자 전환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규 사업의 증설 효과까지도 노려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신규 사업은 뭐 BHC의 이 마스크팩과 솔미스 세라믹 파츠의 이 증설까지
어느 정도 이 동사의 실적 뒷받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가격 전략을 이제 최초에 준비했을 때는 매수가가 이제 뭐 41,500원 이하 또 목표가는 이제 45,000원이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이 뭐 매수가 목표가를 거의 뭐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요. 매수가가 이제 44,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를 이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손절가는 4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ING 생명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이제 여름 보너스인 이 중간 배당 시즌에 맞춰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올해 배당 수익률이 6.5%로 이 금융주와 코스피 시장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6월 말 기준 중간 배당 지급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수익률 또한 1.7% 수준으로 이 코스피 200 내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 배당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동사는 이제 RBC 비율이라고 해서 이 고객들이 이제 보험금을 요청했었을 때 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수치인데 이 RBC 비율 역시 441%로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 생명보험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 변액 보증에 대한 이 준비급 환입에 대한 영향으로 이 감익을 나타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 7%가량 증가한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보험사들 중에서도 이 손해보험 업계는 요즘 뭐 이렇게 GA사들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이 경쟁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생명보험 업계는 그 영향이 미비한데요. 이에 따라서 이 사업 비율에 대한 이 관련 변수 또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 매각 추진 관련된 이슈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 신한금융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 최종 결렬이 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고 오히려 이에 따른 이 주가 조금 하향세를 매수 기회로 놓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강조드린 이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보험 업종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이 저성장 산업이라서 이 배당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뭐 주주 환원이 대체로 기반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보통 순이익의 20에서 한 30%를 배당에 쓰고 있긴 한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배당으로 보태도 이 배당 성향이 이 40%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사는 배당 성향이 60%대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즉 1년의 순이익을 거의 뭐 60% 이상을 배당에 쓴다라는 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어느 정도 재밌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43,5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원까지 또 손절가 42,0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 홈쇼핑입니다. 동사는 뭐 이제 홈쇼핑 주요 경쟁사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NS 홈쇼핑하고 뭐 나란히 이 막내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알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동사 이제 1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7.5%였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홈쇼핑 업계 1위, 뭐 2위를 어느 정도 뭐 기록하고 있는 뭐 CJ 옷쇼핑, 뭐 GS 홈쇼핑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뭐 15.8%, 12%로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고마진 상품에 대한 이 비중을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 이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동사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뭐 경쟁력에 대한 조금 강화를 위해서 이 PB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업계 최초로 이 가전 브랜드 뭐 오로타 런칭과 또 프리미엄 패션 이 라시엔토까지 런칭을 했고요. 일반적인 이런 상품 판매도 있지만은 이 패션과 또 생활 부분에서의 이 PB 브랜드를 강화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브랜드별로 좀 다양화된 이런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 후발주자이면서 이런 차별화된 이 컨텐츠로 나름의 전략을 굉장히 좀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특히 패션 관련 상품의 마진폭이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에 달하는데, 이런 고마진 상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도 동사의 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렌탈이나 여행 같은 이런 무형 상품에 대한 판매 비중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 백화점과의 또 다른 이런 채널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채널에 대한 이 매출 비중도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채널 믹스에 따른 이런 견조한 외형 성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 이제 매출에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렌탈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퍼가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치 있고요. 또 PBR 역시 0.84배로 어느 정도 다소 낮은 편에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1만 1,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원까지, 손절가 10만 3천 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동산 이제 폴리우레탄 단열재 사업과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폴리우레탄의 이 단열재 사업이 매출의 굉장히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LNG 운반선의 이 초저온 본행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하락하긴 했었지만은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 동안 계속해서 이 연속 적자를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의 이 액화 플랜트에 단열재를 공급하는 어느 정도 첫 거래를 달성했습니다. 공급 계약은 대략 한 170억 원 규모이고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매출액으로 잡힐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LNG 선에 대한 이 단열재 사업이 점진적인 회복과 어느 정도 또 미국의 액화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동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의 LNG선에 대한 수주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LNG선의 수주는 수개월 후에 동사의 이제 한국 카본 본행재의 수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동사의 매출액과 조선사의 이런 수주와 동행하는 모습도 이제 그동안 많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저온 본행체의 원재료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가격이 하락한 원재료를 조달을 해서 이 최근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액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7,4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금호석유고요. 동사 역시 2분기에 대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페놀 유도체 사업이 실적 호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놀 유도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2분기 영업이익만 6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이 43억 원 대비 14배 이상의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페놀 유도체는 이제 자회사인 이 금호 P&B 화학의 주력 생산품으로 도료와 이 산업용 원료에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이는 제품인데요. 여기 이제 건축과 전자소재 등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수요 증가세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금호 P&B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놀 생산 업체로서 이 세계 5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100%의 이 독자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런 경영권 확보에도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놀 유도체 부분은 이제 전방 사업이 이제 에폭시 또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수지 수요 증가세로도 가격 상승세까지 보이게 되면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진했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타이어와 고무 부분인데 이 정기 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합성 고무 또 이런 이익률이 계속해서 양호한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유가 역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로 동사를 포함해서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 악화가 우려가 좀 완화된 부분 역시 동사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10만 2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단기적 접근으로는 11만 4천 원, 손절가 9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쭉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키움증권 단기 접근으로 괜찮아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네, 키움증권을 이제 소개해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대략 한 3.2%의 이제 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소개해드린 정말 이제 단기 시점으로는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진 접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들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단기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단기로 접근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홈쇼핑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제 13만 4천원, 14만 1,50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뭐 10만 2천원대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이제 세 차례까지 쓰리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뭐 외인들과 뭐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까지 동반해서 수급에 대한 뒷받침까지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낙폭과대 이후에 바닥도 견고하게 잘 다졌고 수급도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현대홈쇼핑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톡스타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함께하신 김영철 스타와 이성배 스타 각각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김영철 스타는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배 스타님, 포트가 지금 비어 있었어요. 예, 지금 세 종목이 비어 있는데 대거 또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맞습니다. 종목들을 넣으시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SKC고요. 두 번째 종목은 ING생명, 또 세 번째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이제 SKC를 이제 담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2분기에 대한 호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증설 효과까지 기대도 뭐 분명 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하반기 출시 모멘텀도 있죠. 뭐 SJC 코롱 PI 제품과는 또 전혀 다르고요. 코오롱 인더 또 스미모토, SKC 이 세 개 업체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CPI 필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4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이제 5만원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30%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35,000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SKC를 첫 번째로 포트에 담아보도록 해보고요. 두 번째로 포트에 담는 종목은 이제 ING생명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0거래일 중에 이제 9일 동안은 이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중간 배당 기일과 또 신한지주 뭐 인수 불발로 인한 이 고배당 메리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전거래일에서도 장중 뭐 3%가 넘게 빠졌지만은 결국 이제 장 후반에 이 반발 밀수에 낙폭을 줄여서 뭐 1%로 좀 맞췄던 이런 모습은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동사 역시 이 수급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뭐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9거래일 동안 지속됐고요. 또 기관들의 매수 역시도 이 9일 동안 지속되게 되면서 이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호실적을 예상하기도 하지만은 이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뭐 10만원 초반대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뭐 쓰리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 턴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동사까지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대거 지금 포트 변동이 생겼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 한번 쭉 해본 뒤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종목이 현재 담겨져 있고요. 비즈니스온, 아프리카TV 기보유 종목이고요. SKC, ING생명, 현대홈쇼핑, 오늘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모두 신규 편입 관점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지금 많이 받았는데요. 먼저 2688번님의 문자입니다. SK텔레콤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4만 6천 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5G 관련해서 최근에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SK텔레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이제 마무리가 또 되었고, 내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장기적인 이런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통신요금 규제 여파에 따른 어느 정도 이 ARPU 감소로 이 실적 부진은 사실 조금 부진할 것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모멘텀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ADT 캡스의 인수를 통한 신사업 진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놓고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과 이제 올해 초에 28만 2천 원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단기적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28만 2천 원대를 이제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21만 원 초반대에서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4월달, 5월달, 또 6월달까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승에 대한 이런 전환 시도는 이어나갈 거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27만 1,000원까지는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22만 8,000원대 지금 요 가격대입니다. 단기적인 이제 매물대도 이제 지지 라인도 형성이 되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22만 8,000원대를 넘어서서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과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연출된 모습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27만 1,000원, 손절가 22만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28포인트가 넘게 상승한 2368포인트대입니다. 2370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1.22% 높은 상승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대로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2373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 매도하던 기관까지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326억 원 기관 순매수. 외국인은 매수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874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이 1394억 원.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산 물량들 오늘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하고요.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29만 8천 원대고요. 포스코도 1%의 상승,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현대차만 빠집니다. 13만 원 무너졌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려 10%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LG생활건강도 5.04% 나오는 급등 흐름 나오는 상황입니다. KB금융도 낙폭 거의 다 줄였습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LG화학도 상승하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어제의 하락폭 그대로 되돌립니다. 2.98%나 상승하면서 839.68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좋은 흐름들을 가져왔고요.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어제의 흐름들 그대로 되돌림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1578억 원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기관이 890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263억 원, 투시는 202억 원 삽니다. 연기금만 44억 원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개인이
매도가 지금 2,510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6%가 넘게 올라갑니다. 신라젠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된 모습인데 2.89% 상승. 메디톡스 7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나노스도 지금 상승 전환됐고요. 바이로메드도 2%대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4%대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CJENM, HLB가 무려 7%씩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단숨에 11만원 회복을 했고요. 지금 12만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83%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요. 펄어비스도 1.3%대까지 상승폭 키웠습니다.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좀 다행스럽네요. 월요일, 화요일 급락주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의 낙폭 정도는 지금 되돌림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성배 스타님 시장 진단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원인이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원인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미중 간 어느 쪽이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미국의 중국산 수입 품과 또 이 과세부가 일인 이 7월 6일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의 이 해결의 단서를 찾길 바라는 이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상승을 나왔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이 저평가된 코스피는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도 소멸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파생 상품인 이제 풋옵션 쪽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현재 풋옵션은 뭐 상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변동성 지수 역시 이제 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리는 중이기도 하죠. 최근에 뭐 달러 강세로 인한 이 환율 상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수출 주도인 이제 한국 기업에게는 호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5개월간의 조정을 막바지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 되도록이면은 이 중대형주 위주의 매수, 그리고 최근에 뭐 남북 경협주들은 이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많이 희석 중에 있는 이런 시장의 호재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장은 맞고 또 향후 이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시기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만은 아직 이런 좀 비관적인 시각과 판단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성배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363포인트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무려 3%의 상승입니다. 3.04% 상승하면서 840선까지 가뿐하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4원 60전 하락하면서 1104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유가중국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이 상승했는데 좀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어저께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증시는 결국 아시아권의 급등과 맞물려서 그동안 주가가 밀렸던 반대급부로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체적인 아웃룩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주가가 모처럼 상승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이 첫 번째 문을 열 예정이고요. 또한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부국철강, 최근 들어서 큐로 이 종목이 좀 반짝거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엔지니어링 넘어서 SK텔레콤부터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자, SK텔레콤 오늘 2.5%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통신 3사가 지난 시기에 즉 이제 LTE 4G를 넘어서 5G를 하는데 상당히 어저께 약세를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 상승했는데요. 상승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K텔레콤의 자회사의 손자회사죠. 우리가 11번가가 이제 분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비롯해서 여기저기 자금을 모아서 보니까 5천억 정도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11번가가 SK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제2의 아마존이 될 거였다, 이렇게 한국판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보면 SK텔레콤의 오늘의 상승은 결국 11번가를 과연 분가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11번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입장은 이것입니다. 실은 11번가를 비롯해서 이커머스 이런 쪽이 상당히 강점을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 또한 신세계그룹 등이 우리는 이커머스 쪽으로 좀 집중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이커머스가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감사보고서가 쿠팡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쿠팡, 위메프 등등을 통해서 많이 결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쿠팡이 작년에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2017년도 쿠팡의 손익계산서의 감사보고서 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당기순 손실이 6,500억이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쿠팡이 순이익이 좀 많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 온기 기준으로 쿠팡이 단기 순손실이 6천억이 넘었다는 거 보면 과연 SK텔레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11번가가 한국판 아마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흐름으로 보면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런 어떤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SK텔레콤이 이번에 11번가 분가를 제가 볼 때는 매각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옴니텔 오늘 5.4%, 장중에는 3,000원까지 흔들흔들 하다가 5.4%로 마감됐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비덴트,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만원대 깨졌습니다. 9,400원대까지 해서 1,150원대로 마감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돌발 악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빗썸이 어떻게 보면 페이퍼 즉 공시를 좀 했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현재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350억 규모의 가상화폐가 털렸다는 것인데, 실은 이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해킹했다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일반 지점이라고 보면 결국 350억 원이 털렸다, 이렇게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종목을 상당히 의미있게 보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빗썸 관련돼서는 글로벌 가상화폐 6위입니다. 가상화폐 6위의 가상화폐소가 약 350억대 400억 해킹을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소가 금융기관이라고 그러면 해킹이 됐다, 털렸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 과연 내가 빗썸에 거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퀘스천마크 들었던 것 자체가 앞서서 보셨던 빗센트, 이런 어떤 종목들이 예상보다 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올해 1월 달에는요, 한 비트코인당 2,500만원대, 그리고 오늘은 700만원대, 즉 약 4분의 1 정도로 밀렸는데, 이걸 밀렸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시세보다도 결국 이렇게 해킹 통해서 결국 거래 안정성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 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많이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 이것이 탈취도 안 되고 그만큼 보안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 결국 해킹이 됐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덴트를 비롯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경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국철강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국철강을 비롯해서 오늘 상한가 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북철강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뭐 그의 종목 관련돼서 경남 스틸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따라서 이 종목들이 오늘 왜 상한가 갔을까 이렇게 찾아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러시아를 좀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러시아 방문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볼 때는 철강업종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 당선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관련돼서 북한을 경유해서 러시아 관련돼서 이 송유관을 개설할 것이다 이런 부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철강 관련주의 상승이 결국 이제 북한을 넘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송유관, 가스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종목 관련돼서 DK락 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그리고 러시아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상당히 좀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 종목 관련돼서 부국철강은 오늘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고요. 또 경남스틸도 오늘 상한가 모습, 그리고 송유관 관련된 가장 의미가 있었던 DK락은 오히려 오늘 4%밖에 상승을 안 해서 과연 이것이 송유관의 상승의 모습인지 철강주의 상승의 모습인지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을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것도 그 한국과 러시아 송유관 관련주라는 말씀 드려보겠는데, 자, 큐로가 오늘 1,300원까지 갔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1,240원대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큐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석유 가스 사업에 필요한 이런 어떤 송유관, 이런 LP, 이런 계기관,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큐로는 지난 2015년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러시아의 어떤 그 에너지 기업, 그 가운데서 글로벌에 25%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정확하게 보면 카즈표틸이라는 어떤 회사에 큐로가 2015년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급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큐로가 지금부터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큐로 이 종목들을 좀 조심하게 그리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5거래를 하락 가운데서 오늘 6거래를 만에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상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5거래일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적인 급부로서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자, 두 번째로 보면 2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올랐는지 정확하게 시장에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급락으로 인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좀 약간은 설명이 좀 뻘쭘하지만 그렇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 5거래일의 하락을 딛고 6거래를 상승했을 때 반대적인 매수다, 즉 반대 급부의 매수다 이런 표현처럼 오늘의 유가증권의 상승은 그동안 주가 급락에 따른 기회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평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가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2360선을 좀 회복을 했고요. 우선 그 전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선에 대한 어떤 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상승률을 좀 갖고 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상승분이 내일 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딱 결론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어떤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환율이 약간 소폭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워낙 약세에 의한 어떤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시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달러와 어떤 매크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연동성 계속 심하게 갖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약세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완도하지 말고 내일장에 관세가 매겨지는 실행되는 7월 초까지는 어떤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는 게 한마디로 보수적이거나 방어적 성격을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매수주 위주로 종목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내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애경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화장품과 그리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견밀 이펙트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근 3일 동안 밀린 상태에서 오늘 좀 반등하는 부분을 크게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수주 관점에서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3월에 이 애경산업은 상장을 했는데 어떤 생활 뷰티 기업으로 매출 부분을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특히 화장품 쪽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을 그대로 주가 좀 반영을 꾸준히 갖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채널이 홈쇼핑 쪽에 의존도 높았는데 이 면세점과 수출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전략이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으로 반영되면서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입니다. 네, 애경산업에 대해서 내일장에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